최근에 이제 화제가 된 게 월천거사. 요즘 이제 예, 요런 말이 좀 있잖아요. 한 달에 월천이 들어오게 은퇴 설계를 미리 해 놓으신 거죠. 예, 그래서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언제 퇴사를 하신 겁니까? 2020년에 퇴사했고요. 그때 코로나 터지고 막 다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좀 때. 어려울 때 네.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고 올해 일한다고 더 잘할 수 있을 어떤 그런 자신감이 없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나왔죠. 이게 이제 은퇴 6년이 지났는데 지금 반대로 가장 행복한 은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습니까? 회사 후배들을 만나면 이제 가끔은 제가 사려고 네. 이렇게 지갑을 꺼내면 아이들이 말리죠. 형, 그냥 월급 받는 제가 살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제가 야, 나 연금술사야. 나 연금 받아서 술 사는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과연 어떻게 은퇴 설계를 했길래 김희식 PD 무슨 투자에 성공을 했나? 예를 들면 최근 들어 뭐 장이 좋은데 어디에 했다가 이렇게 됐나? 은퇴 설계를 어떻게 하셨나? 이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살에 저의 목표가 언젠가 나는 부자가 된다가 나의 목표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막 공부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들 부자가 되기 위한 그 세 가지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벌고 모으고 불리고 이게 소득, 저축, 투자거든요. 네. 근데 저는 깨달은 게 이거 앞에 아주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20대. 그게 뭐냐면 아끼는 거예요. 절약. 20살에 제가 서울 올라와서 막 다양한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돈을 버는 건 내 뜻대로 안 돼요.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가능한데 그렇죠. 돈을 아끼는 건 내 욕망만 절제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벌고 모으고 불리는 것보다 사실은 20대에 가장 중요한 건 아끼는 습관을 기르는 거고 야, 30대에는 내 몸값을 올려서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내 급여를 올릴 수 있을까 그 노력을 하고 40대에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돼요.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둬야 되고 90년대는 뭐 주식이니 코인이니 저축. 뭐 이런 오직 저축이었어요. 저축이에요. 네. 그리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작으면 된다. 근데 버는 것과 쓰는 것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빨리 부자가 된다. 내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빠른 나이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무조건 월급 받으면 다음날 저축부터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라. 근데 그때 90년대 제가 읽은 책에서 이상적인 저축액의 비율이 50%였어요. 그러니까 수입의 반을 저축. 수입의 반을 저축하라. 이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책도요. 책들이 다 달라요. 그쵸. 근데 그 여러 권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아끼라예요. 36에 개인 연금에 가입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연금에 30대에 가입을 한다? 드물죠. 드물죠. 사실 제가 일하느라고 결혼이 좀 늦었고요. 그래서 첫 딸이 태어났을 때 딸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아빠로서 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딱 생각해 보니까 나의 노후가 여유로운 거더라고요. 너 아빠 용돈 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 라고 얘기를 해주려면 노후에 내가 윤택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 그냥 연금이라도 일단 보내주자. 미래 나에게로 계속 보내주자. 저는 사실 재테크란 잘 버는 30, 40대의 내가 미래의 70, 80대의 나를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보내주는 게 저는 자산관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참 저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생활이 조금 좀 빡빡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어땠습니까? 빡빡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게 저는 살면서 뭔가가 사고 싶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왜냐하면 어차피 저는 돈 한 푼 안 쓰고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술들을 20대 때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자전거 타고 한강 다니고 돈 쓰면서 되게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맞아요. 인스타에 막 보면 나 이번에 새로운 상품 뭐 샀어요. 샀어. 우리 동네 새로 생긴 핫플레이스예요. 저는 되게 물론 부러워요. 그러니까 아유 좋으시 그런 사람도 저는 그런 부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부럽지 않으시잖아요. 아, 근데 예리하죠. 아, 진짜 솔직하게 부럽지 얘기할게요. 않잖아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제가 자본주의의 적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자본주의는 굴러갈 수가 없어요. 욕망을 가지고 막 뭔가 신상품이 나왔을 그렇죠, 때마다 그렇죠. 사고 싶은 이게 있어야 자본주의 굴러가는데 무엇을 샀을 때 기쁜 것보다 저축액이 늘어나는 게 너무 기뻐요. 기뻐. 너무 그러니까 기뻐요. 그런 게 저축액이 있어요. 늘어나는 게. 그냥 내 저축액과 매달 300씩 나오는 연금액만 보고 있으면 마음이 허할 리가 없는데. 아니 6년 된 폰이 잘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배터리가 불어서 터지지만 않으면 저는 계속 들고 다녀요. 그냥. 아 혹시나 해서 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안 쓰고 나를 이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지 않을까. 자, 이럴 때 기가 막히게 저는 30년 후에 김민식이 나타나요. 아 그래서요. 제가 이를테면 이제 갑자기 한 300만 원 인센티브가 딱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그래 이 돈 가지고 어디 간만에 가족 여행을 한번 가볼까? 그렇지. 막 그럴 때 70대 김민식이 나타나서 야, 그 돈 놔주라. 너는 다음 달에도 월급 나오잖아. 야, 나는 70 넘으니까 월급은 안 들어오고 돈 나갈 땐 너무 많아. 놔주라.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생각지 못한 목돈이 들어오거나 보너스가 들어오면 그대로 30년 후에 저에게로 그냥 그대로 드리는 그대로 거죠. 아, 제가 요즘 또 진심인 게 저는 건강관리거든요. 건강 관리 중요하죠. 제가 진짜 돈 쓰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7만 원, 시간당 7만 원 내고 PT 받고 막 그래요. 막 트레이너께서 너무 빡시게 굴려가지고 아파요. 가기 싫어요. 그럴 때 또 80 먹은 김민식이 나타나서 가주라. 네가 50대 때 가서 막 그만하세요. PT하고 막 이래야 내가 80에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거 아니니. 항상 30년 후에 김민식이 나타나서 제가 이렇게 야. 약해질 때마다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다잡게 만들어주고. 다시 다잡게 만들어주죠. 한번 저희 그 방송계 쪽에도 이런 좀 그 폭풍이 한번 몰아친 적이 있어요. 이직 맞아요. 새로운 맞아요. 방송사가 생기고 아, 맞아요, 막 맞아요. 그때 좀 제안을 좀 받으신 적이 있다고요. 아, 그때 이제 회사 선배님이 다른 방송사 사장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네가 우리 방송사로 오면은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게 해줄게. 기회 줄 테니까 옮겨.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딱 말씀 중에 제가 그래요. 선배님, 죄송한데 제가 스카우트 조건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노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금액을 듣고 노를 하면 이놈 시키도 혹시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나 선배님이 오해하실까 봐. 오해하실까 봐. 저는 MBC를 나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만약 한 10억 받고 제가 만약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값을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돈을 받으면 공짜가 어디 있어요? 공짜가 어딨어요. 내가 10억을 받잖아요. 10억에 돈값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나를 아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그렇게 스케일 큰 대작을 연출을 해서 막 회사에 떼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PD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로맨틱 코미디, 저예산 코미디를 만드는 사람이고 자, 저예산 코미디를 만들어서 10억 값을 하려면 오래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나이 들어서까지 50, 60 넘어서까지 일하는 건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객관화. 이게 사실은 스스로도 늘상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냉철하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김민식 PD님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게 빨리 은퇴를 하셨나? 네, 그렇죠. 네. 아니 조금 더 다니시려고 했으면 다닐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제가 항상 그 후배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실력이 세상의 움직임, 세상을 아는 것이 실력이라 생각하는데 나는 진짜 실력은 자신을 아는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즐거운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할 때 잘하고 이런 건 나는 좀 약해. 나 자신을 파악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2020년에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렇다면 그냥 나가서 도서관 가서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고 내가 좋아하는 서울 둘레길 산책로 걷고 자전거 타고 한강 나가서 그냥 계절의 변화를 느껴도 좋은 삶이 아닐까 생각하고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미래를 보고 준비해왔던 이 노후의 어떤 든든함. 나의 계획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런 고민의 순간, 굉장히 힘든 순간에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PD로 근무를 하실 때도 그렇고 인생 이모작에 대한 준비를 계속 하셨대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작가님으로서의 글을 또 계속 또 쓰시고 강연도 하시고 그렇다 보니까
연금이 월 300에 강연료와 인세가 월 700 합쳐서 딱 1,000만 원이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김민식 PD님 얘기하시고 보니까 강연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요즘 그 김민식 PD님 찾는 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 인생이 망했기 때문에요. 제가 망했기 때문에 제가 강연 소재가 엄청 풍부해요. 엄청날 것 엄청 같아요. 풍부해요. 엄청나. 제가 전공이 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영어 학습법 강사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PD로 곧 잘릴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을 받고 제가 2010년서부터 매일 아침 블로그에 한 편씩 글을 올린 거예요. 가장 반응이 좋았던 게 영어 학습법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책을 내고 나니까 요즘 제가 도서관에서는 그 글쓰기로 인생 이모작하는 방법에 대한 글쓰기 강의를 또 다니고 있고요. 강의를 맨 처음 이제 강의 시장에 들어가게 된 건 중고등학교에서 진로 특강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 진로 특강 한다고 제가 딱 이렇게 가가지고 딱 교실 문 열고 딱 들어서 안녕하세요. MBC 김민식 PD입니다. 애들 바로 질문합니다. 손 들고 남자애들. 그래서 아저씨가 그 나영석 PD나 김태호 PD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애들은 뼈 때리는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죠. 아니요. 나영석 PD나 김태호 PD가 저보다 훨씬 더 잘 나가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런 스타 PD들이 오늘 여기까지 와서 무슨 진로 특강을 하겠어. 그 친구는 지금 발리 가서 윤식탕 투 찍고 있어. 고등학교 진로 특강하러 올 시간이 없어요. 꿈이 뭐야? 정말 자기 객가나 쩔어요 지금.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왜 왔어? 방송인의 삶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PD가 와서 설명을 해주면 좋잖아. 근데 유명 PD들은 안 와. 바빠서. 방송사에는 아저씨 같은 덜덜이들이 있어요. 아니 PD가 아니 왜 덜덜이에요? 아니, 김민식 PD님이 아니 PD가 프로그램 맡았을 때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잘못, 3거지약이 있어요. 뭐예요? 시청률 저조, 제작비 초과, 광고 판매 부진. 이 3대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고 세계 너무 스트레스. 회사에 손해만 끼쳐. 그래서 이렇게 한가한 PD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거지. 나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불행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다행한 일 아니야? 마음 열린다. 마음 열려. 예. 여기서 제가 이제 마음 열려요. 여기서 이 질문을 한 친구에게 제가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방금 그 질문한 친구 혹시 친구 이상형이 있어요? 이 친구가 약간 쭈뼛쭈뼛하다가 저는 장원영이 제 이상형인데요. 오케이, 친구가 장원영 씨가 이상형이야. 고등학교 졸업에 첫 소개팅에 나갔어. 어떤 여학생이 와서 앉아. 물어보는 거야. 제가 이상형이 장원영인데요. 혹시 본인이 장원영보다 더 이쁘다고 생각하나요? 요딴 질문을 하는 한 아마 친구는 평생 외롭게 살다가 고독사 할 가능성이 커, 늙어서. 근데 내 비록 이상형은 장원영이지만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여학생이 나의 운명의 첫사랑 상대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 친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봐요. 네가 원하는 건 나영석이지만 오늘은 그냥 내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 친구 질문 하나 잘못했다가 그냥 파도가 그냥 얼굴을 한 3번 때리네. 아니 근데 피디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뉴논스톱, 그렇죠. 내조의 여왕 왜? 이런 굵직굵직한 작품들이 있는데 자꾸 본인이 그런 PD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게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그 투자 같은 거 할 때 뭐 하나 잘 된 거 보고 나는 투자의 신인가 봐. 뭐 하나 잘 됐을 때 가지고는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평균을 따져봐야 되고 그리고 안 됐을 때를 자꾸 생각을 해야 조심하게 되고 뭔가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잘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피디님을 오늘 좀 처음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월천을 버시는 은퇴 설계를 잘하신 분이 아니라 참 정말 들으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많이 또 참 생각하게 되는. 예.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이 굳이 그렇게 아니에요. 아니 그 어찌됐든 이제 연금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퇴직연금은 만기 다 채워서 내년이 이제 그 만기가 되시는데 60세부터 수령을 하게끔 해두셨고 국민연금이 이제 이게 1년 누출 때마다 7.2% 증액이 그렇죠. 되니까 네. 70세까지 요거를 조금 늦춰 놓으셔가지고 개인연금 합쳐서 70대 그렇죠. 때부터 네. 월 500씩 추가로 나오신다.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살아서 숨만 쉬어도 매달 500이 나오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근데 이걸 제가 하기 위해서 한 건 뭐냐면 진짜 대단하시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을 못해도 적어도 생활에는 문제가 없게끔 개인연금 300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요즘 계속 책을 쓰고 매년 책 한 권씩 쓰다 보니까 인쇄도 들어오고 또 책 쓰고 강연 다니다 보니까 수입이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연금 300만 원 받은 거 다 퇴직연금에 넣고 있어요. 자, 그러면 퇴직연금을 60세부터 제가 월 400 정도 받게끔 지금 설계를 해놨거든요. 퇴직연금을 400씩 받으면 굳이 65세 국민연금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럼 국민연금을 70세로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재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게 한 36% 정도가 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정말 핵심인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그래서 저는 연금, 종신 수령하는 국민연금을 늘려가는 게 연금 재테크의 최고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아니 국민연금 막 70세까지 미루지 말고 한 62세 정도 좀 땡겨서 받고 왜냐하면 빨리 갈 수도 있잖아. 빨리 가면은 너는 연금 다 못 찾았으면 아깝잖아. 아까워서 어떡해. 제가 얘기를 해요. 어차피 확률상 단명 아니면 장수거든요. 평균을 놓고 보면 단명 아니면 장수인데 정말 대단하시. 근데 생각해봐요. 단명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이유가 없어. 자산 관리에 있어서. 왜냐하면 단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번 돈을 다 못 쓰고 간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장수가 우리가 더 피해야 될 위험 요소죠. 내가 평생 벌고 모아놓은 돈을 다 썼는데 아직 수명이 10년, 20년 남아있고. 그래서 저는 단명의 리스크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장수의 리스크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 장수를 대비하기 가장 좋은 게 저는 국민연금 상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 국민연금을 늘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국민연금 많이 붓는다고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오래 부어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직장생활 오래 하시고 혹시라도 직장 안 다니시더라도 임의 가입으로 계속 넣으세요. 재테크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그 연간 수익률을 못 당해요. 거기가 그 많은 돈을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이 전문가들이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데 못 당해요.